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옵니다. 미국과 중국, 누가 먼저 25% 관세 발효 총알을 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차가 나기 때문에 중국의 6일 0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돌아오는 새벽 1시고요. 미국의 6일 0시는 내일 오후 1시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치긴 했지만 미국보다 앞서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성명을 내놨죠. 미국이 관세 부과 방아쇠를 먼저 당기면 중국도 맞받아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1시가 될 예정입니다. 힘겨루기를 시작한 쪽은 미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상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중국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전체 무역 적자의 66%인 420조 원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본질을 좀 백악관의 국가무역위원장인 피터 나바로가 저서한 책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이 외환 시장을 조작하고 있고 또 기술을 탈취해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중국 정부가 불법 보조금을 주고 있고 또 위안화를 40%를 절하해서 환율을 조작하고 있고 13억 인구의 소비 시장 기회를 얻게 될 거라고 착각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갔는데 기술을 탈취당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중국에서 지분 49%를 넘게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배권을 잃고 나중에 강제로 기술 이전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IT 굴기가 두드러지면서 미국은 이를 묵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미국은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의 통신업체인 화웨이 ZTE나 차이나 모바일 등을 제재하면서 중국 IT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속셈과 시진핑의 속셈을 누가 할까요? 무서운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을 뒤덮었습니다. 금융시장의 속성을 잘 아시겠지만 위험자산군에서 돈이 빠지면 안전자산으로 흘러갑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과 국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집에서 원화, 돈이나 집문서 필요 없겠죠? 금을 가져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힙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안전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자산의 형님격인 금선물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거래량이 제로입니다. 제로에 수렴하는 정도도 아니고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지난 1년간 거래량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일부 국내 증권사들은 아예 금선물을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는 골드 선물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자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600만 계약이 거래가 됐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장세에서 한국거래소의 금선물은 왜 이렇게 외면받고 있을까요? 이유를 좀 살펴볼 건데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선물이 수요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을 기초로 하죠. 우리나라에서 금 가격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올라갈 때 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해지를 하려는 수요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산운용사나 금융투자업자들이 이 금선물 투자로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해지 수요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금의 실제 도소매업자들이 금융시장을 통한 해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금융시장을 통한 거래를 피하거나 혹은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거래소 금융시장에 상장된 금현물 시장도 있는데 이 금현물 시장의 가격에 대한 신뢰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몇십억 원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아서 시장의 규모가 크지가 않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선물 시장으로 몰려와서 해지 수요를 하려는 투자자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투자 수요의 니즈도 적은데요. 아무래도 초기에 좀 유동성이 몰려야 투자자들의 먹거리가 생길 텐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금선물뿐 아니라 한국거래소 선물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 거래량이 없는 것들은 더 있습니다. 돈육선물이나 위안선물, 달러 옵션 등도 거래량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한국거래소 측에서는 미니 금선물 상장 등 활성화 노력과 시장 조성 노력을 했지만 유동성 확보가 안 됐다면서
이 해외에서도 다양한 파생 상품 종목을 상장한 후에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지켜본다. 우리도 향후에 활성화가 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상폐시키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이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수요가 없는 종목을 탁상공로식으로 일단 상장시켜서 실적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거래가 잘 되는 것만 추려서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혹은 거래가 활발한 CME 골드 선물을 국내 시장에 상장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해외 선물의 골드 선물의 경우 인도 같은 나라들에서 금 수출업자들이 골드 선물을 통해 실제로 해지 수요가 있고 금 DLS 등 구조화 상품을 통한 투자 수요도 많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금융시장에 얼어붙어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대안시장인 금선물 시장, 그런데 국내 금선물 시장의 활성화는 아직 좀 요원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내일장 핫플레이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뽑은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보시겠습니다. GS 리테일, 코아스, SK하이닉스, CJ 대한통운, 덴티움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목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장훈 대리입니다. 네, CJ 대한통운을 내일장 핫플레이어로 꼽으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꼽은 건가요? 네,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택배 시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2분기 물동량이 시장이 YOY 대비 평균 10% 성장이었지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높은 MS로 인해 17%까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CJ 대한통운이 현재 국내 택배 부분 MS 49%까지 올라와 시장 지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메가허브 터미널이 가동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용 부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유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히려 택배 운임 인상 가능성이 있어 이제 영업이익 개선이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해외 물류업체들을 지속적으로 M&A하여 외형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제시드리며 손절가는 15만 5천 원, 매수가는 16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이 적정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내일 대망의 미중 무역 관세 발효가 나오는 날입니다. 관세 전쟁이 이 단순한 시장 제한과 지적재산권,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이슈에 대한 충돌 이상을 넘어선 두 대국의 영향력 싸움이라는 분석도 제기가 됐는데요. 전 세계인들의 눈이 쏠려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반등이 나오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매번 그렇지 않았나요? 악재가 제 아무리 큰 악재라도 예고된 악재라면 D-Day에 주식시장이 크게 또 폭락하지는 않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일 또 그럴 수 있겠죠? 자, 금요일장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모두 함께하면서 저희 MTN과 함께 시장 이겨내시죠.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